그래서 9번부터 보시면은요. 9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이거 잘 나오는데 종합원가 계산. 그래서 이거 앞으로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적을 거예요. 개별원가 계산은 비싸다, 종합은 저렴하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그래도 이론 잘 안 풀리시는 분들은 집에서 개인적으로 연습하실 때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적으세요. 그리고 찾으면 확실히 더 잘 보여요.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모여, 환산량.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그래서 1번에 직접 간접, 간접은 개별입니다. 여기 간접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주문, 주문도 개별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0번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거 맞추려고 저번에 연습했잖아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저기 보시면 기초가 없죠. 박스에 보시면 기초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이론 시험 문제에도 간혹씩 나와요. 우리 평균법이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이었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이었죠. 네, 요거는 기억하시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초를 지우잖아요. 초 없죠. 양쪽 다. 그러면 공식이 어때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 구하라고만 되어 있지 무슨 법이 안 나왔죠. 이게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으로 하나 선입선출법으로 하나 결과값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와요. 다음 중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같은 경우를 구하래요. 뭐가 없으면은요. 기초 제공품이 없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법으로 할게요. 우리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 플러스 뭐죠? 말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재료비는 어디 갔냐? 재료비는 전량 투입이래요. 그러면은 완이 300개, 말이 몇 개요? 200개. 그래서 5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발생이래요. 그러면 완이 300개, 말이 200개에 몇 프로요? 50%. 그러면 400개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원가 행태. 그래서 보시면은요. 뭐 이걸 이렇게 냈지? 가하고 다하고 똑같죠? 그러면 정답은 2번밖에 없잖아요. 맞죠? 가하고 다하고 똑같잖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거 좀 잘못된 거긴 한데 똑같죠? 두 개가. 그래서 원가 형태 나오면 일단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변동비하고 고정비. 그래서 총 변동비는 증가,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 그래서 왜 1번하고 3번이냐면 여기 있잖아요. 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총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러면 증가하려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올라가야 되죠? 그 다음에 총고정비는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비로 나왔으면은 나예요. 맞죠? 근데 지금 물어본 건 고정비가 아니라 무슨 비죠? 변동비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고정비였으면은 나라예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변동비니까 뭐예요? 가다. 정답은 2번인데 뭐 좀 잘못 내신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12번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 외우라 그랬죠.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대사는 복잡. 그래서 1번 단계 배부법은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상호 배부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직접 배분법이 정확한 게 아니고 상호가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거 단계 배분법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시면 직접 배분하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배분법이에요? 직접 배분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2번. 그 다음에 13번의 정답 1번입니다. 아니 1번이 아니고 특징과 가장 관련이 없는 거죠? 3번이에요. 가장 관련이 없는 거. 이거 외웠었잖아요. 특징. 간접세 맞고 무슨 세 아니라고요? 직접세 아니고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거기 개별 소비세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그 다음에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외운 이유가 이런 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그리고 원래 합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실기 다 맞추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실기를 최대한도로 많이 맞추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아름다운 구조는 이론에서 한 5개 정도 틀리고 실기에서 한 6개 정도 틀리고 그러면 70점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4번 면세포기 보시면 맞게 설명한 거죠. 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면세포기 나오면 2번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면세포기 나오면은 3년. 몇 년이요? 3년. 그때 설명드릴 때에도 여기에다가만 제가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왜냐면 시험 문제 내기 제일 좋은 게 날짜예요. 날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5번은 최근에 조금 덜 내다가 다시 내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문제입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 그리고 제가 과세표준이 나오면은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어떻게 적냐면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부채,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예요. 요거 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 나와 그러면 공급가액 구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가치세 뭐라고요? 별도야. 네, 이런 식으로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보시면은요 외상으로 얼마치 파셨죠? 외상으로 200만원어치 팔았죠. 그래서 팔았으니까 공급가액. 그 다음에 앞으로 공부하실 때 원가하고 시가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릴 겁니다.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죠? 그래서 뭘로 보셔야 돼요? 시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결론은 12만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얼마 주고 팔았죠? 10만원. 네, 팔았으면 세금 내셔야 됩니다. 공제는 안 해주는데 팔았을 때 세금은 또 내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하여 불난 거 세금 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22만원. 정답은 3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혹시 1번에 208만 원인데 거기 공 하나 빠졌죠. 맞죠? 네. 만약에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갖고 시비 거시면 돼요. 오타 나면 무조건 그 문제는 모두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시험 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타를 열심히 찾으세요. 근데 없을 거예요, 거의. 한 시험에 많이 나와봤자 한두 개긴 한데. 어쨌든 오타 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실무 시험. 거기 1번 보시면은요,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 관리예요. 그래서 실무 시험 문제 1번 있으시죠? 많이는 못 드리고 57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프로그램에다가 3개 다 등록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나오면은 3개 다 맞출 확률이 좀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셋 다 해봤었던 거라. 그래서 1번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죠. 그래서 여기 거래처 등록 가셔서 공은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1212 치면 알아서 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주, 세무, 전자, 유형은 동시, 20686, 3152, 김기태, 도소매, 가전제품,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5길 19 되셨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시면은 기억하셔야 될 게 F2 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F2 코드 도움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거래처별 초기월 가셔서 단기대여금 가서 가나가 320, 그 다음에 우진이 750, 다라가 130 맞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랑 거기 지문이랑 순서가 어때요? 달라요.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여기는 가나가 먼저 나와 있는데 교재에는 우진이 먼저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차익금. 그리고 여기 꼭 보고 나가셔야 돼요. 차익은 항상 빵. 그 다음에 단기 차익금 가셔서 마바가 550, 자차가 얼마요? 1050. 여기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런 거 좀 잘 봐주시고. 예? 자차랑 아이고 거꾸로 나왔네 이런. 자차가 1050이고 감사합니다. 마바가 얼마였어요? 550이었죠.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800번대 상여금. 그래서 몇 번대 상여금이요? 800번대.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재무상태표라고 했었죠. 이제 요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가는 거죠. 정기분 어디요? 손익계산서 가셔서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상여금이 틀렸대요. 무슨 금이 틀렸대요? 상여금. 여기 있죠, 상여금. 그래서 500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340. 고쳤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고요? 당기순 이익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8,800 얼마예요? 70.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시는데요.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을 고쳐야죠. 얼마로 고쳐요? 8,870 고치고 누구 적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적어요. 얼마냐면은 126, 600 빵빵빵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예, 이제 나가시고 마지막이 어디에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가셔서 예 고쳐주면 되죠. 예, 여기를 얼마로요? 126, 600 빵빵빵.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고쳤으면 마지막에 꼭 엔터 치셔야 돼요. 왜냐면 엔터 안 치면 얘가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맞게 했는데 금액이 여기 대차 차익이 뜬대. 제 거 지금 뜨죠, 대차 차익. 여기에서 엔터를 쳐야 얘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맞추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548페이지 일반 전표 있습니다. 총 6개 있어요. 예. 11시 6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입력은 또 같이 할 겁니다. 내일까지는. 그래서 일단 뭐만 먼저 해주세요. 입력 말고 분계만 6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7월 12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도서. 그리고 분계하실 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팁은 아니고 이렇게도 꼭 해보세요. 7월 12일 가서 차변 몇 번이라 그랬죠? 3번이라 그랬죠? 예. 거기 보시면 업무 관련 도서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뭐라고 쳐봐요? 도서. 그러면 도서 인쇄비 뜨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는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요게 좀 중요한 용어인 것 같아. 그러면 치다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게 뜨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지만 찍기는 100%는 아닙니다. 그래서 800번대 도서 인쇄비 얼마 줬어요? 7만원. 뭘로 줬죠? 보통 예금으로 줬죠? 몇 월 며칠 가세요? 일반 전표 7월 12일 가서 입력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7월 12일 날 차변에 도서 인쇄비 7만원, 대변에 뭐여? 보통 예금 7만원. 그 다음에 7월 28일 외상매출금 470만원과 외상매입금 580만원을 상계하기로 했죠. 상계가 뭐냐면 서로 상자에다 계산할 계자라 서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안 주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받을 게 100만원 있고 줄 게 70만원 있어. 그러면 100만원 받고 70만원 줘요. 100만원에서 70만원 빼고 계산해요. 빼고 계산하잖아요. 그거를 상계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외상대금이 580이 있었고요. 해운.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얼마 있었어요? 470. 여기도 해운. 근데 외상매입금이 110만원 더 많았죠. 수표 발행했대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얼마예요? 110만원. 입력하세요. 정리하시고.
외상매입금 110, 당좌예금 110은 안 돼요. 예. 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음. 이건 이의신청 걸어봐야 돼요. 똑같은 건 되도록이면 합치세요. 나누지 마시고. 이것도 내용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저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쪽에 똑같은 거는 무조건 합쳐서 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저도 맞았다라고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면 그렇게 쓰면 저기 뭐냐 협회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의 신청해갖고 협회에서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저게 틀린 건 아닌데 저렇게 되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이시면 합쳐 주세요. 그 다음에 입력은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7월 28일 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해운 580 대변의 외상매출금 해운 470 대변의 당좌예금 110. 그 다음에 7월이 3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 시세 차익. 그리고 액면가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액면가는 언제만 쓰냐면 자본금 구할 때만 쓰는 거예요.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에. 근데 지금 문제는 자본금이 아니고 단기 시세 차익이잖아요.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거기에 있는 액면가는 함정입니다.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2000주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통장으로 얼마 들어왔대요? 2,400. 그 다음에 2000주에 10,000원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2,000. 그 다음에 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어요? 비싸게 팔았죠?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얼마요? 400. 참고하시고 입력하세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31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매매증권 2,000.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 400. 그리고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 기억하시냐면 금액은 가장 마지막 것만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요거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8월 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자본화 요것도 이제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융비용 그러면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자. 이제 이 문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최근에 대출을 이제 받고 있는데 대출 이자가 계속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예, 건설 관련돼서.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숙지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오면 꼭 날짜가 나와요. 이자 문제인데 거기도 날짜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자산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건물 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건물 지을 때 건물이 싸요?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자기들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놈의 선분양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못 바꿉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왜 못 바꾸냐면은 후분양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 꽤 많은 건설회사가 문 닫아야 돼요. 돈이 없어서. 예.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지으면 안 팔릴 거잖아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평균 한 집에 하자가 최소 새 집이에요. 새 집의 평균 하자가 최소 50개가 넘어요. 최소예요. 예.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 나온 어떤 그 뭐냐 집 지은 데는 한 군데 평균 100개가 넘는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승질이 났으면 TV에 제보했겠어요. 웬만하면 제보 안 하잖아요. 집값 떨어질까봐. 근데 어느 아파트라고 제보를 했어요. 본인들이. 왜냐면 이건 누가 봐도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법적으로 법이 그지 같아서 그렇게 지어도요. 하자 보수만 해주면 됩니다. 예, 참 재밌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몇십 년 된 얘기인데도 안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얼마 줬어요? 700.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건물 짓고 있어요? 완성됐어요? 짓고 있는 중이죠. 네, 짓고 있는 중인 걸 뭐라 그러냐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건설 중인 자산. 그래서 붕괴 잘하냐 못하냐 싸움은 요거라 그랬죠. 요거 요런 명칭을 개정 과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몇 월 며칠 가서 입력하세요. 8월 1일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얼마예요? 700. 그리고 녹음할 때에는 말 조심해야지. 딴 것 때문이 아니고요. 누가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일정한 뭔가가 들어가면 업로드가 안 돼요, 유튜브에. 예전에도 한번 수업한 거 지금까지 딱 2번 그랬었는데 2개가 업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뭐에 걸렸다고. 근데 뭐에 걸렸는지는 제대로는 안 가르쳐주고 뭐 MBC 뭐에 뭐 저작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날따라 정치인들 욕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이거는 결산 문제로도 나오고 일반 전표 문제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세무하면 외우기 싫어도 외울 거예요. 1기 예정이 1월 1일에서 3월 31일, 1기 확정이 4월 1일에서 6월 30, 2기 예정이 7월 1일에서 9월 30, 2기 확정이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인데 왜 이래 얘도? 이것 때문에 그러는구나. 지금 저희가 할 거를 뭐라 그러냐면 부가세 마감 분계라 그래요.
그래서 부가세 마감 분괴는 1년에 4번 해요.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 그래서 거기 지금 몇 월 며칠이라고 써 있죠? 5번 문제에 9월 30이라고 써 있죠. 그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제가 결산 쪽은 다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있어요. 얘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저 부가세 대급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 가서 치라 그랬잖아요. 컨트롤 뭐요? F. 부가세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라도 꼭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9월 30일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1130 부채의 감소.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800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대변에 근데 이 문제 참 못됐어요. 원래 이거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예수금이 커요, 대급금이 커요? 예, 예수금이 크죠? 이때는 미지급 세금. 원래 이거 지문에 주거든요.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근데 여기에는 빠져 있네요. 어인일로. 그래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예수금이 많잖아요.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많이 팔았으니까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급금이 크면요, 그때는 미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원래 이 문제 나오면 10번 나오면 9번은 지문에 줘요. 미수금이나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는데 얘는 특이하게 안 준 케이스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가서 등록하세요. 9월 30일. 부가세 예수금 1130, 부가세 대급금 800. 그 다음에 지금 내는 게 아니라 25일 후에 내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풀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왜 이거를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요렇게 4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지금 9월 30일이죠. 맞죠? 그러면 내일부터 몇 월 며칠이에요? 10월 1일인데 10월 1일부터는 2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2기 예정이 9월 3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9월 30날 끝나야 돼요. 예,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무슨 분계라 그러냐면 마무리한다 그래서 무슨 분계라 그래요? 마감 분계. 왜냐면 마감을 해줘야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분계는 1년에 몇 번 한다고요? 4번.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일반전표 정도면 지금은 2-3개 맞추실 건데 시험 볼 때쯤 되면 요 정도로 나오면 4-5개 맞출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요 일반전표로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10월 19일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세요. 보통예금에서 줬대요. 200. 그 다음에 차변에 먼저 줬다. 무슨 금이요? 선급금. 거래처 어디에요? 우리 공장. 입력하시고.
대급금이 크면 미수금, 예수금이 크면, 예, 요건 외우셔도 돼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수금이 크면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대급금이 크면 뭐라고요? 미수금. 근데 시험 문제에 웬만하면 줘요. 이렇게 안 준 적 저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지문에 뭘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12월 19일 날 차변의 성급금 우리공장 200, 대변의 보통 예금 200.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11시 35분에 신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